이번에는 기대 효용 이론의 대조가 되는 프로스펙트 시오리, 전망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저희 학생들 많은 경우 이런 얘기 합니다. 너 왜 저쪽에 뭐 그 외국계 증권사나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네 능력이면은 뭐 컨설턴트나 뭐 이런 거 하면 재밌을 텐데 그쪽에 왜 안 가니? 그리고 왜 공무원 시험 자꾸 보려 그러니?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아, 교수님, 저는 너무너무 위험 회피적이라서요. 적게 먹고 가는 똥 놀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취준, 재수, 삼수 그러면서 공무원 시험 보기로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워낙 리스크 어버스 해서요. 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전 뭐라 그래요? 그래요. 정말 사람이란 건 일관되게 위험 회피적일까? 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가는 겁니다. 불확실성 하에서의 실제 선택 나갑니다. 자, 그래가지고 질문을 할게요. 출발! 당신이 지금보다 2천만 원 더 많은 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서 상상해 보세요.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자, A. 500만 원을 그냥 받는다. 네, 리스크 프리. 500만 원을 그냥 떡하니 받는 게 있고요. 그거 아니면은 동전 던져가지고 fair coin 이거 해서 50대 50으로 앞이 나오면 1,000만 원 받고 뒤에 나오면 빵원. 네, 이렇게 됩니다. 어느 거 하시겠어요? A 할래요? B 할래요? 라고 물어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택할까요? 자, 위험을 선택합니까? 회피합니까? A는 위험을 회피한 거죠. 리스크 프리로 위험 없이 500만 원 주세요. B는 위험을 선택한 거죠. 동전 던져 보자고 인생 하면서. 예? 자, 어느 거 선택하신다고요? 보통?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시츄에이션 나갑니다. 지금보다 3천만 원 더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2천만 원 말고 3천만 원. 자, 근데 부자시네요. 이 상황에서 선택지가 주어집니다. 한마디로 깡패한테 걸렸어. 첫 번째 깡패는 500만 원 그냥 냅다 뺏겨버립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동전 던져가지고 딱 해서 앞면이 나오면은 1,000만 원은 몽창 뺏기고 뒷면이 나오면은 그냥 가세요. 선택지가 주어져. A와 B 중에 뭘로 하실래요? 라고 하면은 뭘 선택합니까? 자, A는 위험 선택입니까? 위험 회피입니까? B는 위험 선택입니까? 위험 회피입니까? A는 안 위험한 겁니까? 안 위험한 겁니다. 그죠? 그냥 리스크 프리로 뺏기는 거예요. 리스크 프리로 뺏기는 거예요. B는 리스크 테이킹이죠. 인생 한번 빡 걸어서 안 뺏길 수도 있고 몽창 뺏길 수도 있고 이거야말로 위험이죠. 그죠? 자, 여러분들 생각하셨을 때 위험이라 그러면은 무조건 회피해야 될 건 위험, some danger, 단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어요. 보면은 danger, D-A-N-G-E-R. 옛날에 아재 개그에 최불암 씨가 뭐 danger라고 쓰여 있는 화학 그 약품에 잘못 이게 단 건 줄 알고 단 거 설탕인 줄 알고 먹었다가 큰일 나셨다는 그런 농담들 많이 했죠. 화학과 쪽의 아재 개그입니다. 단 거. 근데 리스크가 데인저냐? 아닙니다. 리스크는요. 위기, 웨이지, 웨이지. 한자로 웨이 이건가요? 하여튼 웨이지. 여기에 나무 목변 해야 되겠군요. 네. 이렇게 돼서 위기라고 부른답니다. 중국말로 웨이지. 뭐예요? 이거는 찌회, 기회. 예, 귀찮아서 한글로 쓰겠습니다. 기회와 위험의 합성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위기, 찬스가 무서운 얼굴을 하고 위험이라는 무서운 얼굴을 하고 찾아오는 거다 이겁니다.
무작정 네거티브한 게 아니라 뭔가 파지티브도 있고 네거티브도 있는 그 확률 게임이라는 겁니다. 위험이라는 거, 그죠? 리스크 프리 이런 확률 자체가 없이 그냥 주어지는 거. 자, 그러면은 위험 회피를 한다? 무작정 언제나 위험 회피를 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이 뭔가 이익이 올 상황에서는 리스크 어버스, 위험 회피. 확실하게 그냥 500만 원 주세요. 적게 먹고 가는 똥 눌게요. 공무원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런 상황에서 로스 시츄에이션에 오면은 돌변합니다. 그러면서 2판 4판 한번 동전 던져가지고 살아남을 찬스라도 한번 보자라는 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살아남을 찬스라고 하니까 아직 좀 안 와닿으세요? 깡패를 만났는데 만약에 돈 뺏기는 정도가 아니라 몇 대를 야구 빠따로 맞느냐로 하죠. 오케이? 야구 빠따로 맞는데 형씨 일로 와봐. 와가지고 깡패가 일로 와. 와가지고 둘 중 하나 선택하자고. 하나는 확실하게 500대 맞는 거 나한테. 다른 하나는 B 동전 던져 해가지고 앞이 나오면 1000대 맞고 뒤가 나오면 그냥 보내줄게. 이랬을 때 뭘 하시겠어요? 이제 와닿죠, 그죠? 안 맞으려고 하면 동전 던지기 하자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500대만 딱 가실 수도 있어요. 야구 빠따면요. 예, 저희 고등학교 때 빠따로 곤장 맞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반장이건 뭐건 상관없어. 그냥 다 맞아야 돼 일단. 평등. 몽둥이 앞에 우리는 평등했어요. 예. 물론 조금 덜 맞았지. 반장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긴 한데 하여튼 곤장은 다 같이 맞았습니다. 동료의식이 생기더라고. 근데 좌우지간에 그렇게 해서 1천만 원 뺏기는 거예요. 1000대 맞고 완전 황천길 가시는 거죠. 그거보다는 살아남을 찬스를 한번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로스 시츄에이션은 리스크 시킹 하더라 하는 거예요. 트버스키 카네만 이 양반들이 노벨상 받은 이론입니다. 트버스키 앤 카네만 프로스펙트 시오리 전망 이론이라고 한 건데요. 이제 불확실성 하에 실제로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대한 이론인데,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 대해서 과대평가하는 습성이 있고 어떤 기준점에 대비해서 가능한 결과를 비교하여 선택을 하더라. 기준점이 뭐냐, 레퍼런스 포인트를 뭘로 잡느냐에 따라서 느끼는 게 달라지더라 하는 거고, 선택으로 인한 이득과 손실이 문제지 선택으로 인한 부의 총량은 문제가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진 놈이 더하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이거는 뭐 경제학에서도 또 어느 정도 설명이 되는 건 있어요. 인간의 욕망이란 건 끝도 없다 하는 거, 로컬 난 세이시에이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나오는데, 그런 거 플러스 더 있다는 겁니다. 어떤 기준점을 두고 기준점 대비 이런 얘기가 나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점을 뭘로 두느냐, 내가 항상 아무리 부자라도, 아니면 내가 아무리 뭔가를 뭐 여기서 열심히 잘 한다, 뭐 좋은 집에서 산다 하더라도, 내지는 뭐 어떻게 뭐 자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항상 불만이야. 왜? 나의 기준점이 만약에 대치동모다 그러면은 대치동에 있는 집값 대비 우리 집값이 아직도 멀었어. 집 가진 사람인데 불행해. 그죠?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하는데 기준점이 대치동이면 어떻게 돼요? 불행해.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강남에 살라고 애쓰지 말라고, 기준점을 대치동에 두지 말라고. 저는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행인 게 저희 와이프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를 가르쳐 줍니다. 저는 항상 대치동을 쳐다보면서 이런 스타일이 되는데, 제 집사람은 이제 그런 걸 초탈하신 분이에요. 저는 강북에 살거든요, 저희는. 이제 더 남자다워. 참고로 저희 와이프가 더 남자 같고, 저는 좀 여성스러운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웃기죠? 집사람 고대 출신이고 저는 연대 출신이고, 그것도 웃긴데. 그래가지고 보면은 뭐 이런 기준점을 어디다 두느냐, 대치동을 기준점으로 두면 안 된다 하는 것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테크니컬한 부분을 좀 더 말씀드리면요, 사람들이 선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형식의 도박으로 표현될 때가 많더라. 프로스펙트 시오리가 되는데, 이거 보면은
expected utility theory하고도 좀 많이 비슷한 형태가 되죠. 시그마가 먼저 출현합니다. 뭔가를 더했어. 그러고 파이가 나옵니다. 파이는 그리스 레터로 P, probability, 확률이라는 얘기 비슷한 거가 되는 거거든요. 확률 가중치 함수가 되는데 확률적인 거 곱해요. 확률 가중치를. 그 다음에 옆에 곱하는 거 utility 효용이었잖아요. 근데 그거 대신에 V자를 곱하네 value function이란 거를 우리가 갖다가 밀 겁니다. 그래서 value function을 확률 가중 평균한 합이 바로 prospect theory에서 말하는 value가 되겠습니다. 가치 함수. 자, 그러면 그 상황별로의 가치는 뭐의 함수가 되느냐? 괄호 안에 xi-r 나왔습니다. 레퍼런스 포인트 그 기준점을 r라고 할 겁니다. 대치동. 네. r. 쟤네들 대비 내가 얼만큼 도박을 해서 가졌느냐, 잃어버렸느냐.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기준점은 상황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그죠? 상황. 뭐 주식 투자했으면 초기 투자 금액이 내 레퍼런스 포인트가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러고 나서 내 주가가 얼만큼 올라갔냐 내려갔느냐 그 차이만큼 내가 행복하거나 불행하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레퍼런스 포인트 그거를 확률 가중 평균 이게 뭐예요? 그거에 대비해서 얼만큼 했느냐 그거에 따른 가치 함수를 확률 가중 평균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내려갑니다. 가치 함수 어떻게 생겨 먹었어요? S 라인? 예, 몸매는 S 라인 막 나오는데 근데 이것이 요런 S라인이 나온다 하는 겁니다. 뭐예요? 이것이 원점이 있고 딱 이렇게 수평은 뭐예요? 수평축에는 이득이냐 손실이냐를 나타내는 축이 되겠고요. 요 가운데 원점이 레퍼런스 포인트 R이 됩니다. R. 예, 요 놈이 R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로축은 value가 되겠다. 라고 보시면 돼요. value. 예, 가치 함수의 value. 그러고 나서 동전을 던져서 혹은 주식 투자를 짠 해가지고 대박이 나거나 쪽박이 나거나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투자한 금액 대비 대박이 났을 때 그리고 쪽박이 났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박이 나면은 해피해요, 그죠? 근데 쭈쭈쭈쭈 좀 그 해피해지는 정도가 감소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런 건 있어요. 반면에 쪽박이 나면 언해피합니다. 비참해지시죠. 근데 똑같은 정도로 100만원씩 대박 쪽박이 났을 때에 쪽박이 나면은 더 배가 아프다. 어느 정도 그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또 좀 더 이제 얘기를 다음 페이지에서 얘기를 하죠. 자, 보시면은 전망 이론의 몇 가지 보시면 사람들은 부의 변화를 중시하지 부의 상태를 중시하는 게 아니다. 내가 어느 상태로가 그냥 부자면서 뭘 그러세요?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그 사람 나름대로 또 상태의 변화 이것 따라서 또 이게 또 더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게 그 사람들이 기대 효용에 의하면은 마지막에 갖게 되는 부의 총량이 문제였는데 손실이나 이득 자체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전망 이론에서는 그렇지 않다 하는 거. 짤짤이 질문입니다. 짤짤이 이걸 한다고 칩시다. 동전 하나로 앞면이 나오면 당신이 이기고 뒷면이 나오면 져요. 자, 50대 50 확률. 뭐 이거 속임수 없습니다. 이거 타짜 아니에요. 지면 당신은 100만 원을 잃습니다. 이겼을 때 그러면은 이겼을 때 얼마만큼 이득을 봐야 이 짤짤이에 참여할 의사가 생기겠는가? 즉 얼마만큼 더 가져야지. 그죠? 50대 50을 했을 때 질 때 100만 원을 잃으면은 엄청나게 페인풀하다 그랬죠. 이겼을 때 얼마만큼 가져야지 페어하다라고 생각하고 공정하다라고 생각하고서 이 짤짤이에 참여하시겠어요. 이 고통을 반가이 할 만큼의 얼마의 액수를 줘야 되겠어요. 100만 원보다 많아야 되겠죠. 그죠? 왜? 100만 원 잃어버리는 거 엄청나게 페인풀하니까 100만 원 갖는 거보다 100만 원 잃어버리는 게 엄청 페인풀 고통스러우니까 이 고통을 반가이 하려면은 100만 원만 가지는 게 아니라 얼마 정도 가져야 되겠어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250만 원 정도는 주셔야지 내가 이 짤짤이에 참여하겠수다 라고 얘기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손실 회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은 이득보다 그죠? 같은 양만큼의 손실을 약 2.5배만큼 싫어한답니다. 대략적으로 통계적으로 이제 실험해서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는 value function 아까 그 S 라인 그었었는데 그게 원점에서 살짝 꺾여 있다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보시면은 저기서 살짝 꺾여 있다. 기울기가 살짝 다르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loss situation 물론 이것도 들어갑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gain 이 얻어갈 때는 risk averse 소확행이죠. 확실하게 주세요. 500만 원 그냥 확실하게 주세요. 적게 먹고 가는 똥 눌게. 잃어버릴 때는 risk seeking 위험을 찾아 헤맨다. 오 중요한 차이입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보시면은 여기서 리스크 어버스라면서요. 경제학자 여러분들 리스크 어버스라면서요. 그러면은 로스일 때도 이렇게 쭉 떨어져야 될 텐데, 그죠? 오목하게 이게 쫙 내려가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뻘럭하더라. 뻘럭하더라. 예, 리스크 시킹 하더라 하는 겁니다. 이거 볼록한 거, 그죠? 이거가 로스 시츄에이션일 때, 내가 잃어버릴 때 되면 뭐다? 2판 4판이다. 헝그리 정신도 여기 나오는 겁니다. 내가 돈이 없고 내지는 뭐 지금 뭐 2판 4판에 이런 헝그리한 상황 되고 이게 보아하니 내가 잃어버리게 생겼다. 죽기 살기입니다. 죽기 살기가 되면은 뭡니까? 사람 무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 준비하겠다고 들고 파고 재수 삼수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처음에는 동정을 하게 돼요. 사회 시스템이 너무 지금 힘들고 리세션이 불경기가 너무 최악으로 치닫고 그러다 보니까는 리스크 어버스해서 또 사업을 벌이기 너무 힘들어서 공무원 시험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구나. 뭐 금수저 흑수저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 악순환이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구나라고 동정은 해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그것도 공무원 시험 재수 삼수를 할 여력이 있으니까 거기에 매달리는 거구나. 행시를 위해서 재수, 삼수, 사수, 오수 페인이 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거 집에서 보태줄 여력이 있어서 그러는 거구나. 이게 아직 로스 시츄에이션인지 제대로 상황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보면은 얘네들이 정말 2판 4판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요, 시험 안 봅니다. 시험 볼 여유가 어딨어. 일단 가서 뭔가 찬스를 볼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정말 절박하면요, 진짜 절박하면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궁지까지 사람들을 몰고 가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상황이 그렇기는 한데 리스크 시킹 하게 됩니다. 로스 시츄에이션에서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주가가 떨어지면 손절매를 제때 못한다. 손실 회피의 결과. 손실 회피. 이게 2.5배만큼 그 똑같은 액수를 갖는 거에 대비해서 잃어버리는 건 2.5배 이상 엄청나게 페인풀하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을 샀는데 막 떨어지네. 저거 제대로 팔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팔면은 손실이 실현돼. 팔지 않으면은 페이퍼 로스예요. 아직 실현 안 된 손실이야. 그죠? 그럼 손실 실현하고 싶겠어요? 그냥 페이퍼 로스로만 얘기하고 그거 갖다가 언젠간 되돌아오겠지 그러고 희망을 가지고 있겠어요? 희망을 가지고 있길 바라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지 손으로 못 팔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몇 퍼센트 떨어졌을 때, 즉 말하자면 20% 정도 떨어졌을 때 내 트레이딩 룰을 세워놓고 20% 혹은 30% 떨어졌을 때 이건 칼같이 팔아야 돼. 손절 해야 되는데 못합니다. 왜? 페인풀하니까. 손실 실현은 죽기보다 싫으니까. 2.5배 힘드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죽을 때까지 갖고 있어. 그러면서 아들아 네가 팔아라. 죽고 나서 네가 팔아.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딸들아 네가 팔아라. 자기가 팔지. 이해해드려야 됩니다. 약간은 그죠? 근데 이런 것들 loss aversion
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것 때문에 처분 효과, 그죠? 제때 못 파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이거 주식 투자하는데 스탈린처럼 나쁜 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양대 산맥 나쁜 놈, 처분 효과, 디스포지션 이펙트, 손실 회피 때문에 나온다 하는 거 말씀드립니다. 또 그다음에 뭐예요? 구입 가격 혹은 어떤 초기 투자 상태 값이 되게 레퍼런스 포인트 역할을 한다. 전망 이론은 이 R 레퍼런스 포인트가 어디에서 오는지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게 어떤 뭐 꼭 이론적으로 이거여야 한다, 대치동이어야 한다, 이건 없어요. 상황마다 레퍼런스 포인트는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개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초기에 박은 돈, 무슨 어떤 투자 같으면 내가 초기에 투자한 액수, 이거가 레퍼런스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죠? 한 주식에 투자했다. A는 100달러에 샀고 B는 200달러에 샀다. 같은 주식인데, 그죠? 예를 들면은 뭐 애플이라고 해볼까요? 혹은 테슬라라고 할까요? 누군가는 100달러에 샀고 누군가는 200달러에 샀어요. 장난이 아니죠, 요즘. 테슬라 주식 생각하시면은 애절하실 겁니다. 네. 오늘 그 주식이 10달러 떨어졌습니다. 160달러에서 150달러로. 근데 A와 B 둘 중에 누가 더 불만이 클까요? 누가 그나마 행복할까요? 생각해 보시면은 뭡니까? A와 B가 그리는 이 S라인이 서로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150, 160 이렇게 되는데 200달러, 100달러. 여기서 가시면은 여기로 가죠. 그림에 A라는 사람 150달러에 샀다 그러면은 이 레퍼런스 포인트가 150이 되겠죠. 아니, 100달러에 산 사람 100달러가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은 지금 100만 원 줍시다. 160에서 150으로 오셨습니다. 상황이. 그러면은 이런 A의 경우는 요거고 B의 경우는 뭐가 되겠습니까? B의 경우는 파란색으로 할게요. 자, 그 사람의 최초 구입 가격 얼마? 200달러. 네. B의 입장에서 200달러가 레퍼런스 포인트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어느 시츄에이션이다? 160달러에서 어디 갈까요? 160에서 짠 150. 사람마다 밸류 펑션 그리는 게 다를 수밖에 없다. 레퍼런스 포인트 자체가 다르니까. 그죠?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다. 여기서. 네. 그러고 나면은 A는, 그죠? 이 빨간색 A는, 그죠? 그나마 해피한 상황인 거고, B는 뭐예요? 페인풀한 상황인 거죠. 고통스러운 상황인 거죠. 예, 고통에. 물론 고통도 저쪽에 쭉 가다 보면 계속 참았다 보면 뭐예요? 무감각해질 때가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간에 이 상황은 지금 B에게는 참 상당히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다. A보다는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고 나면요, 그쵸.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로스 어버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죠. 불확실성 하의 실제 선택, 로스 어버전을 좀 보여주는 연구 논문들이 또 있습니다. 앵겔버그 또 나옵니다. RT, 파슨스 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들 논문을 보면요, 부동산 시장의 데이터를 갖고서 또 보여줍니다. 부동산 여러분들 집을 사셨을 때 초기에 박은 돈이 있잖아요. 박은 돈, 그 구입 가격 대비 그 집값이 올라가길 바라시죠. 떨어지는 거 싫으실 거 아니에요. 얼마에 파실래요? 라고 딱 물어봤을 때, 그죠? 자기가 구입한 가격 대비 낮게 부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일단은 높게 부른다. 물론 이 시츄에이션이, 그죠? 이 시츄에이션이 금융위기, 부동산이 버블 터져가지고 2008년, 9년 때 그래가지고 다 한꺼번에 물 먹고, 그죠? 자기 집값이 떨어진 거 알아. 그러죠? 그럴 만한, 뭐, 얼마가 떨어졌다고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상황 전체가 꾸리꾸리 해버렸어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그 제값을 못 받고 팔 수도 있다는 걸 웬만큼은 아실 거 아니에요. 나 감을 잡았으니까. 근데 얼마에 파실래요? 라고 물어보면은 일단 매수자의 호가를 접하기 전에, 그죠? 뜨거운 맛을 보기 전에 대충 꾸리꾸리한 느낌만 갖고서 이거 큰일 났다 라는 그런 느낌만 가지고서 매도 호가를 부르시는 걸 다 데이터로 잡았어요. 과거 구매 가격 대비 판매 호가, 매도 호가를
히스토그램으로 쭉 나타냈습니다. 여기서 가로축이 0은 뭐냐면은 내가 매수한 가격과 똑같은 값에 팔겠다고 나선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른쪽은 좀 더 비싸게 부르고 왼쪽은 낮게 부르는 거죠. 네, 아직 매수 호가가 얼마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주르륵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은 손실을 감내하고 팔겠다고 나선 사람들 있다 없다? 너무너무 없다 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0 대비해서 봤을 때 어디 갔어요? 네, 0점 요걸 기준으로 봤을 때 이쪽에 확 비어 있죠, 그죠? 이쪽에는 많이 차 있고, 그 부동산 금융 위기가 닥친 이후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 근데 이제 매수 호가를 딱 듣고 난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그죠? 자기 집값을 얼마에 팔겠다고 매도 호가를 부르는 거 다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뜨거운 맛을 본 사람들은 역시 다르더라. 이제 매수 호가 자체가 낮더라 하는 걸 안 사람들은 이제 로스를 실현하는 거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래 알았다 그러고서 이제 올라오는 거죠, 그죠?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손실 감내하고서도 팔겠다는 사람도 있긴 하다. 근데 그걸 직접 느껴보지 못한 사람들은 곧 죽어도 이득을 보고 팔겠다고 계속 손실 그거만큼은 안 돼! 라고 한다는 겁니다. 로스 어버전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좀 적용을 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면은요, 우리나라 상황에 부동산 말고 웬만한 대학의 그 많은 4년제 대학의 대학생들 중에 보면은 중소기업으로 취직하기보다 대기업 공기업 취직이 아니라 취직이죠. 취직 준비를 위해 유학생 혹은 휴학을 하려는 이유는 뭔가? 신고전파적 설명도 가능하고 비헤이비어럴 파이낸스적 설명도 가능합니다. 어느 하나만 설명이 가능한 거 아니다. 예. 보면은 신고전파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연봉 차이가 2배 정도 나니까 현재 가치로 따져도 지금 이자율이 0%인데 재수했다가 대기업 가는 게 남는 장사다. 그렇죠. 그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예요? 1년 더 늙은 후에 대기업 합격 확률은 제대로 따지고서 생각한 거니?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비헤이비어럴 파이낸스적 설명은 또 뭐가 있을 수 있냐면요. 로스 어버전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손실 회피죠. 내가 그동안 대학 교육에 투자하고 쑤셔 박은 돈이 얼마인데 주식 투자에 레퍼런스 포인트 뭐라고요? 내가 쑤셔 박은 돈. 그죠? 그거 대비 내가 받을 연봉의 현재 가치 쭉 보면은 중소기업 연봉은 답이 안 나와. 근데 대기업을 가야만 되겠네. 이러면서 자꾸 이제 대기업을 향해서 또 혹은 공무원을 향해서 취준 재수 삼수를 하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도 되고요. 오버 컨피던스도 있다 하는 거. 오버 컨피던스보다 나는 휴학하면 대기업 취직할 확률이 남들보다 그리고 지금보다 확실히 올라갈 거야 라고 하는 근자감, 요거죠. 붙을 확률은 제대로 계산한 거니 혹시 너의 오버 컨피던스는 아닐까? 남들은 너만큼 똑똑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거죠. 나는 똑똑해. 자신 있어. 네, 젊을 때일수록 근자감은 많습니다. 그게 또 사회의 희망이기도 하죠. 근자감이 있는 게. 그러니까 사업도 하는 거고. 근데 그게 과도하면 좀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MBA 분들한테 이런 얘기하면은 또 저한테 물어봐요. 교수님 그거 학부생들한테 진짜 얘기하세요? 네, 얘기합니다.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요? 네, 가혹하죠. 그렇지만 현실은 또 얘기는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비헤이비어럴 파이낸스적인 설명 하나 더. 아까 얘기했죠. 이게 지금 로스 시츄에이션이라고 상황을 그렇게 받아들이면은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걸로 취준 재수 삼수 하는 그런 리스크 어버스한 행동 나올 수가 없다. 어떻게 된다? 리스크 시킹 한다. 죽기 살기로 뭔가 위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시험 자체가 위험 선택 아닌가요? 공무원이란 걸 지향하는 것 자체가 리스크 어버스한 거죠. 그죠? 욕을 바가지로 먹어도 해야 돼. 할 소리는 하고 산다. 그게 앤디다. 라고 생각하십니다. 앤디 킴. 네. 좌우지간에.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이제 취준 재수 삼수하는 것도 설명이 된다. 설명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하란 얘기가 아니다.
그렇다는 겁니다. 네 번째 얘기. 전망이론. 사람들은 손실 당하는 일에 대해서는 위험을 추구하지만 이득 앞에서는 위험을 회피한다. 네, 소확행을 추구한다 하는 거죠. 이게 또 뭐예요? 처분 효과의 또 다른 얼굴이 됩니다. 뭐예요? 게인 시츄에이션이 됐어. 소확행. 내가 투자한 돈 대비 한 10% 얻었네. 빨리 팔고 이익을 실현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일찍 팔아버려요. 그러면은 배우자한테 등짝 스매싱 당합니다. 아이 모멘텀 몰라 모멘텀 10% 올라갔으면 이걸로 끝나겠니? 20% 30%갈 텐데 왜 팔았어? 그러면서 이제 등짝 스매싱 됩니다. 이게 뭐가 되냐 하면은 또 꼭 내가 팔고 나면은 주식이 막 가격이 올라가네. 네, 내가 팔면 올라가. 누가 일찍 팔래요? 그죠? 일찍 팔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본능이다 하는 겁니다. 소확행 추구. 예, 전망 이론으로 설명이 된다. 물론 설명이 된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핀테크로서 여러분을 보정해 줄 수 있다. 한번 아이디어를 짜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엔 뭐예요? 확률을 가지고 가중 평균 매김에 있어서 선형적이지가 않다. AX 플러스 B로 이렇게 쫙 직선적으로 이렇게 뭐 가중 평균을 매기는데 확률을 계산하는데 이렇게 가지 않고요. 극단적인 상황에 대한 확률에 대해서는 좀 과대평가하는 성향이 나타나고 평상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해버리는 그런 비선형적인 형태가 나타나더라. 인천 앞바다에 쓰나미가 올 확률 얼마큼 되냐? 뭐 0%지 거의. 근데 그걸 갖다가 과도하게 1%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다. 라고 하는 거 되겠습니다. 전망 이론을 요약하자 그러면은요, 실제 선택에 있어서 몇 가지 패턴을 형성한다 하는 건데요. 5가지 핵심 원리 선택에 있어서의 가 되겠습니다. 대개 기대 효용 이론보다 더 정확하게 사람들의 행동을 묘사하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멘탈 어카운팅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 또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심적 회개라고 얘기를 하고요. 회개가 해서 막 회개하여라 막 이거 이 뜻이 아닙니다. 회개 어떤 계산하는 심적인 왜곡하여 받아들이는 마음속 회개 장부라고 하는 거, 마음의 준비를 따로 해두는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러지 이 인지 부조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거에 연관이 되는데요. 사람들이 재무적인 활동을 조직화하고 추정하기 위해 하는 인지 행위가 되겠다. 사람들은 재무적 현상들을 자기들 편한 대로 왜곡해서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기 편한 대로.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가서는.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은 오늘 도박 2탕을 순차적으로 한다고 치세요. 네. 첫 번째에서 100만 원을 얻었어요. 두 번째에서는 100만 원을 잃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로스 어버전 그 레퍼런스 포인트하고 저 뭡니까? 이 밸류 펑션 생긴 거 S라인 이거 생각해 보시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100만 원 벌고 100만 원 잃어버렸으면은 어느 게 더 페인풀하다? 100만 원 잃어버린 것이 2.5배만큼 페인풀하다. 결국 오늘은 고통 속에 생을 마감하는군 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은 원점으로 돌아왔군 이라고 생각할까요? 100만 원 얻었다가 잃어버렸으니까 결국 똔똔이 됐군 하고 레퍼런스 포인트로 되돌아왔군 하고 언해피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제로 포인트에 왔다, 그냥 그 점에 있다, 원점 회복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나는 해피하고 싶어요.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태어났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러잖아요.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로스 어버전 우리 그쪽으로 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100만 원 얻었다가 100만 원 잃어버렸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군 라고 생각하지, 결국 해보니 네트로 1.5만큼 더 불행하군 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멘탈 어카운팅 한 예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를 들어볼게요. 당신은 도박 이 2탕을 순차적으로 또 합니다. 첫 번째에서 100만 원을 벌었습니다. 두 번째에서 또 1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러면은 뭉뚱그려 가지고 200만 원 벌었군 이라고 해피하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은 와우 100만 원씩 두 번이나 벌었네, 이야 오늘 따블이야 이러면서 생각할까요? 따블이야 라고 간다는 겁니다. 예, 묶고 더블로 가 이게 아니라 더블 해피해 이게 되는 겁니다. 예.
뭐냐면은 나는 해피여 하고 싶다. 말하자면 더 행복하고 싶다. 이 꺾여져서 이렇게 쫙 이 커브가 생겼던 거 알잖아요. 그 S 라인에서 여기서 이렇게 갔던 거 기억나시잖아요. 100만 원만큼 간 거하고 200만큼, 그죠? 100, 200. 여기서 있는데 이만큼에서 여기서 끝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100만큼에서 두 번 가서 말하자면 이거의 두 배, 여기까지 간 거라고. 그렇게 하고 싶겠어요. happier 하고 싶다. 나는 더 행복한 걸 느끼고 싶어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 닦고 따버리야 하고 가는 겁니다. 그죠? 예, 그게 멘탈 어카운팅의 예가 되겠습니다. 네, 말하자면 심적인 뭐 약간의 정신적인 자유행위다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또 이런 얘기도 또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뭐라고 생각하면 하면 되냐면은 또 학생들이 교수한테 와가지고 가끔 가다가 우리 이제 뭐 이런 경우도 있겠죠. 뭐 교수님 요즘 비트코인 이런 걸 활용해서 우리가 블록체인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교수님도 투자하시죠. 이걸로 대박 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러면은 제가 또 어느 정도 돈을 딱 박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처음에 박을 땐 뭐라 그래요? 이건 대박의 꿈으로 안고 투자하는 거야? 투자금, 멘탈 어카운팅이 처음 시작되는데 이건 투자금으로서 생각하면서 돈을 박습니다. 투자금. 그랬다가 얘가 뭐라 그래요? 교수님 하다 보니 이게 생각만큼 돈이 되지가 않네요. 일단 돈은 박았는데 이게 참 리턴이 나오질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이거는 우리 애들을 위해서, 그죠? 애들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뭐예요? 우리 어차피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거 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내가 집어넣은 돈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투자금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마음을 고쳐먹고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가르치기 위한 그 학생들이나 아니면 우리 MBA나 아니면 우리 언더그래주에이트의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나 스스로의 수업료다. 역시 이 블록체인 사업은 위험한 것이야. 라고 내가 수업료를 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한참 동안 그 다음에 지나고 나서 또 이것이 막 리턴이 전혀 안 나와. 정말 이게 안 나오네. 그러고 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우리 졸업생들, 학생들을 위한 나의 뭐라 그러죠? 이 학생들을 위해서 내가 기부를 한 기부금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학생들의 발전을 위한 기부를 했다 라고 생각하면서 기부금 계정으로 마음을 바꿔 먹습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을 항상 해피하려고 들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멘탈 어카운팅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죠?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다? 행복하고 싶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행복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겁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하기 위해 태어났기 때문에 멘탈 어카운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심적 회개를 계속합니다. 예. 물론 집사람한테 돌아가서 제가 뭐 하겠어요? 회개를 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마음은 조금 있습니다만은 이거를 넘어서는 거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나 수업료 차원에서 갖다 집어넣은 거야. 이거는 내가 학생들을 위해서 기부한 거야. 여보 걱정하지 마. 이러면서 딱 오빠 믿지? 이러면서 딱 하는 거. 그죠?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러고 삽니다 우리는. 네, 다음은 엘스버그 파라독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ambiguity aversion 이런 게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